이 TGV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기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터포저까지 만드는 회사로서 삼성전자의 1등 파트너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게 바로 되겠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몰빵을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빠져있는 그 자금들이 분명 어떠한 모멘텀이 좀 생긴다면, 어떤 재료가 생긴다면 그쪽에 분명히 몰릴 수 있는 시장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생기게 되면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해당 주도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리기판, 정확히는 삼성전기의 글라스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기판이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다시 돌고 돌아서 유리기판 쪽에 수혜가 좀 들어올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릴 대박주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1등 파트너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유리기판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주들도 모두 다 챙겨가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장 상황 잠깐만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세를 보여줬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관세가 유예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채권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채권 금리를 연장을 시켜야 되고, 자, 그리고 국채를 매입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시켜야 돼요. 금리를 인하시켜야 과거에 고금리 채권을 비싸게 팔 수 있고, 금리를 인하시켜야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죠. 요 부채를 보다 싸게 금리 상환 일자를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가 바로 4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이 관세 관련해서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금리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많이 내릴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놨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좀 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금리 결국은 이제 또 연장을 또 하겠죠. 어쨌든 이자 관련해서 국채도 이자를 냅니다. 나라가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내요. 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연장 이자가 좀 싸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크고 아름다운 청구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조건부로 감면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보편 관세를 10%씩 매겨놨는데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 공장을 지으면은 뭐 10%가 아니라 뭐 5%로 해주겠다라든지 감면을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씩 미국은 협상에 좀 들어갈 예정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을 이기기가 현재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자, 지금 중국 쪽에 관세를 145%를 매겼습니다. 너무나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서 제로 금리로 만든 다음에 말 그대로 위안화를 똥값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요. 내수를 활성화시키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제품을 굉장히 싸게 수출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달러로 바꾸면 달러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를 다 해버리고 자, 그리고 수출을 할 때 말 그대로 똥값에
이게 바로 덤핑이라고 하잖아요. 이 덤핑 물량들을 해외에 수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은 이걸 멈출 생각이 없어요. 물론 이대로 지속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습니다만 내수가 받쳐준다면 분명히 중국 입장에서도 이 정책을 더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이 장기물 금리가 폭등을 하니까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빌려놓은 부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왜? 조 바이든 시절 때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아졌었기 때문에 미국이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걸 고금리로 갚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금리의 가격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버립니다. 특히나 장기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유예를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도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먼저 꽁지를 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떠나서 트럼프는 국채에 굉장히 예민하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쪼록 좀 잘 풀리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의 상호 관세가 산업마다 그리고 미국 공장 유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뭐다? 이제부터 좀 시장이 상승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4월 말에서 5월 초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오히려 4년 만에 역대 최저를 찍어버리면서 이거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을 금리 인하시키려고 계속 째려보고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명분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인사였던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파월을 해임하겠다라는 요 서류를 대법원에 좀 제출한 상태고요. 이게 뭐 실제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월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이제 5월 FOMC에서 통과가 된다라기보다는 통과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발언을 다시 한번 좀 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시장이 오른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반등 예측하는 게 정론이겠습니다만 이런 금리 인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한번 누르는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는 발언을 한 회 내지는 2회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몰빵할 시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시기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멘텀이 살아있는 속칭 말하는 일정이 있는 재료가 있는 기업 위주로의 매매가 필요할 것이고 뭐 정태주도 있을 거고 알래스카 LNG 관련된 주식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가져온 건 바로 유리 기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적보다는 스윙에 가까운 이 테마를 지금 그 섹터를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끝났고요. 오늘의 본론 유리기판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에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이 공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 이어나가 봐야겠죠. 자, 4월 16일에 코엑스에서 지금 첨단 패키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리기판이 단연 주인공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발표를 하느냐. 지금 삼성, SK 그리고 LG까지 유리기판 전쟁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삼성전기 그리고 파트너사인 LPKF가 유리기판을 공개를 합니다. 물론 실물이 나올지 아니면 데이터로 이렇게 발표를 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는 유리기판의 현재 진행 현황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삼성이 발표를 하는데 뭐 무슨 우리가 SK 앱솔릭스보다 느립니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삼성이 만드니까 SK를 뭐 추월을 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언플이 당연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쪽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는 거죠. 자, 올 하반기에 삼성전기와 SKC는 지금 시제품이 파일럿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앱솔릭스는 미국 쪽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시제품 양산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에는 샘플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가 가장 빠른 거는 사실입니다만 삼성이 보다 SK가 가장 빨라서 SK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삼성이 SK 제작 속도를 추격하면서 삼성전자 쪽의 유리기판의 수급이 요번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는 SKC 그리고 SK를 추격하는 삼성전자의 필옵틱스가 대장으로서 자리를 했었던 만큼 제2의 필옵틱스를 찾아야 되는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SK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이 SK를 추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유리기판의 중요성이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는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반도체 HBM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던 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엔비디아 밸류체인을 이제는 삼성전자가 TC본더 한화비전의 TC본더 확보와 브로드컴이라는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개화와 함께 SK하이닉스를 분명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유리기판이 먼저 나오더라도 브로드컴 같은 파트너사는 삼성전자 쪽에 유리기판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 확보를 위해서 삼성전자 쪽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유리기판 시장은 뒤집힐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HBM을 늦게 만들어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밸류체인을 못 꼈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유리기판 이야기를 좀 돌아오게 되면요. 유리기판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공개가 아니라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발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요, 지금 인터포저를 제작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코어 기판을 제작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인터포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기판 관련된 오늘의 대박주 또한 코어 기판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인터포저만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코어 기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수 좀 말씀을 드렸었던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말 그대로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의 빛이 투과가 잘 되잖아요. 유리의 빛을 쏘면 그 안에 투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인터포저 때문이냐? 아니죠. 결국은 글라스 기판, 코어 기판 자체가 유리고 그 유리가 빛을 잘 쏘게 해주느냐? 그게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코어 기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다. 자, 그래서 이 유리로 된 기판 결국은 코어 기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실리콘 포토닉스와 얼만큼 호환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실리콘 포토닉스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말 그대로 광전자여 발열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이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빛이 통하게 하는 거는 인터포저가 아니라 기판입니다. 그래서 그 기판, 빛을 잘 통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판을 누가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느냐가 이제 다음 주 공개되는 이 유리기판 컨퍼런스의 좀 메인 좀 이야기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차세대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요 광전자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차세대 칩을 무한정하게 이론상으로는 발열이 0이에요. 0, 아예 그냥 열이 발생하지 않는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차세대 칩 지금 나오고 있는 건 CXL과 소캠 정도가 있는데, 자, 이론상으로는 유리기판과 실리콘 포토닉스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차세대 칩의 성능이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열이 0이니까 발열이 1만 돼도 자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는 못 버티는 상황이 될 텐데 발열이 0이면 무한대로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일 가까운 게 바로 삼성전자고, 자, 그리고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고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유리 기판이다 보니까 지금 LG 이노텍도 굉장히 좀 늦어요. 어쨌든 3월 달부터 구미의 시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의 유리 가공 기술이 굉장히 높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또한 유리 가공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SK가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기술 분명히 전 세계 1, 2등의 기술이거든요.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은 전 세계 1등, 2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LG 이노텍이 요번에 유리기판을 만든다라는 해석은 요거는 SK 쪽에 SK 하이닉스 쪽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만큼 유리기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둡다, AI가 어둡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들은 유리기판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회복이 돼도 다시 한번 유리기판 쪽에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유리기판 밸류체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또한 삼성전기 그리고 코어 기판을 가지고 온 이유는 다음 주에 공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대박주를 공개를 해봐야겠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유리기판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010-4498-1316번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피롭틱스에 이어서 사실 2등주로서 유리기판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에 어디에 유리기판이 공개가 된다? 바로 삼성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기와 LPKF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이 유리기판의 코어 기판을 생산하는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삼성전기의 발표는 캠트로닉스의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삼성전기 쪽에 반도체용 유리기판 500 사이즈죠.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 쪽과 다년간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유리기판 제작의 파트너사로 자리매김을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 불산이라는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리기판을 만들 때는 자르고 녹인 다음에 분리시키는, 말 그대로 유리기 때문에 자, 경화제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식각액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르고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불산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불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 불매운동 우리가 3, 4년 정도 전에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걸 국내 기업에서 많이들 좀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 캠트로닉스의 자회사인 J3가 요 불산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산을 유리기판 만드는 데 있어서 캠트로닉스의 자회사인 J3가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삼성전기의 발표는 바로 캠트로닉스의 발표와 동등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컨퍼런스에서 삼성전기, LPKF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캠트로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유리기판 그리고 코어 기판에서 끝날 재료냐, 단기 재료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 TGV 기술력 또한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TGV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을 유리기판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자, TGV 관련주로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자, 그래서 필옵틱스의 기술력을 캠트로닉스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유리 기판을 캠트로닉스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라기보다는 지금 샘플을 제공하고 계약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기의 기판이 나왔을 때, 자, 말 그대로 실리콘 관통 전극, 이걸 유리에 적용하기 TGV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용 실리콘 관통 전극이 과연 관통을 시켜야 돼요. 기판을 관통을 시켜야 되는데, 자, 기판을 캠트로닉스에서 만들면 그 전극은 누굴 걸 쓰겠느냐, 필옵틱스 걸 쓰겠느냐, 캠트로닉스 거를 쓰는 게 보다 바람직하겠죠. 다만 기술력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TGV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기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터포저까지 만드는 회사로서 삼성전자의 1등 파트너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게 바로 캠트로닉스가 되겠다. 이렇게 좀 재료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캠트로닉스였는데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라인이죠. 자, 그리고 이 라인입니다. 이렇게 빠졌었던 이 구간을 메꾸면서 상승을 만들어줬듯이 이 라인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이 라인만 뚫어주게 된다면, 자, 이때
지지를 받았었던 라인이 저항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만들어 준다면 목표가가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라인은 제가 최종 목표가로 좀 두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 라인을 뚫어주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21선에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25,000원, 상단으로 한 10%에서 한 12% 정도까지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는 1차적으로는 한 12% 정도 열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최종 목표가인 33,000원 부근까지는 상단으로 한 40% 정도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방을 좀 봐야 될 텐데, 하방은 바로 전저점 요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하방으로 꽤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기업치고는 꽤 많이 열려져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다는 거는 이 라인을 지지해 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방으로는 마이너스 10% 정도 우리가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에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잡아가기보다는 우리가 16일이라고 일정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16일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2만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나눠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고, 자, 그 이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말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하겠다,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오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죽어있는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좀 붙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전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 1차 목표가까지 보더라도 상방으로 12%에서 27,500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한 25%까지도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캠트로닉스를 스윙 관점에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한번 관심 종목이 넣어 놓으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캠트로닉스를 매매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좀 하시려면, 자,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 반드시 꼭 좀 들어오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캠트로닉스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캠트로닉스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겠습니다만, 자, 요런 좀 돌발 변수들 있죠. 자,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를 104%나 부과할 거라고 우리가 알았습니까? 지금의 제가 뭐 내일의 트럼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기업 자체적으로 뭐 내일 갑자기 유상증자를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점과 내일의 시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캠트로닉스 관련된 코멘트들 계속해서 좀 달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 언제 사서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매도를 좀 고려해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니까 반드시 좀 들어오셔서 캠트로닉스 매수에 대응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참여 방법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4498에 13 4498에 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거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지름길입니다. 댓글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요거 클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 뭐냐, 4498에 1316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기기가 좀 싫어요, 난 바로 들어오고 싶어요, 언제 기다려요? 라고 하시면은 요 댓글 보시면은 들어오는 링크가 바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고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제가 너무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돼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더 좋은 영상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박보라 약속 하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이제 좀 햇볕이 보이려고 합니다. 지금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둡죠?
어두운 시점은 잘 지나갔고요. 동트기 직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 뭘 할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해가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만들어 나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할지, 대응 전략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거든요. 주식 공부방 들어오셔서 많이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계획 잘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주도주, 추천주, 중장기 추천주는 제가 이번 주말에 영상을 촬영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